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코멘트 썼듯이 이제는 제가 보는 중국 인민들 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러한 것들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공산당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되어야지만 출세가 될 수 있고 부정부패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회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는 그런 사회입니다. 인구 14억이라고 하고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공산당원의 숫자는 한 9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한 15명 중에 하나 정도가 공산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원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크게 당하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 살던 데서 딴 데 이전하는 게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동베이에 살던 사람이 무슨 후난성으로 이사한다, 이거 잘 쉽지 않거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어 있죠. 도농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농촌 사람들이 호구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민공이라고 하는, 농촌에 사는 농사꾼들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큰 도시로 기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거기서 집이 없으니까 땅굴 파고 살고, 뭐 완전히 빈민굴에서 살고, 그러한 영화가 상당히 많아요. 중국 영화 보시면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 온갖 서름과 막 이런 거 받아가면서, 그냥 걔들 말로는 쥐족이라고 하는데, 쥐 서자 써가지고 서족이라고 하는데, 그냥 땅에 파고 들어갔다가 자면 거기서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일하고, 이러한 쥐랑 반대죠. 쥐는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 자는데, 이 사람들은 낮에 다니고 밤에 들어서 자는 그런 쥐족이라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은 농민 사람이니까 호적이 농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일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만약에 사망했다, 그럼 보상 못 받아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 사람은 자기공항에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한 농민공이 한 3억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호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2015년에 왜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 한 80년이가 시작했으니까 35년 정도 중국에서는 한자녀 정책만 고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황제가 태어나왔고, 중국 애들이 그렇게 지밖에 모르고 지가 왕인 게 된 거죠. 가족이 지 혼자밖에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라는 것도 잘 모르고, 형제라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나, 우리 집, 이거밖에 모르는 애들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없는 애들입니다. 중국말로 흑해자라고 합니다. 헤이하이즈,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장애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딸 낳았으니까 다른 성에 가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또 결혼해서 또 딸 낳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이게 거의 다 흑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게 폐지가 되면서 이제 수많은 헤이하이즈한테도 이제 호적을 주고 호구를 주고 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한 1,000만 명 이상, 사실은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35년 이상을 이렇게 무호구자로 산 거예요. 유령의 인간이죠. 있어도 있지 않는. 근데 이제 예외도 있어요.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2명 3명 낳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냅니다. 되게 유명한 중국의 영화 감독 장이모라고 하죠. 이 사람이 애가 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괘씸한 놈이네, 이거 한 명만 낳았는데 2명을 낳았다, 이래가지고 세금을 그러니까 벌금이죠. 엄청 때리는데 13억 정도 냈어요. 13억. 근데 뭐 장이모야 뭐 유명한 감독이니까 1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 흑해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애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남녀의 성비가 엄청나게 불균형입니다. 뭐 저보다 남자만 날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다 없애거나 뭐 호적에 넣지 않거나 뭐 죽여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균이, 저번에 한번 내봤더니 얘네 평균이 뭐 115명이 남자에 100명이 여자, 뭐 이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100명 중에 15명이니까 뭡니까, 거의 뭐 7명 중에 하나가 되나요? 장가를 갈 수가 없는, 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 30대에서 40대의 그 주로 농촌에 있는 노총각들이 한 3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여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여자들이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 보면 중국 여자는 뭐 왕비처럼 살고 일 하나도 안 하고 남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게 남자가 너무 많고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의 불균형, 빈부의 격차 이겁니다. 덩샤핑이 선부론을 갖고 나왔어요. 선부론이니까 먼저 돈을 벌어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세계의 공장이었죠, 중국은.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 공해, 폐수, 오수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자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배가 안 됐던 거죠. 그거를 파고들었던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실라의 충칭 경제 모델입니다. 얘네들은 우리는 성장보단 분배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인기가 엄청 좋았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시진핑이는 들어와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자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샤오캉 시대, 작을 소자에 건강하는 강자입니다. 작지만 소소하면서 여유가 있는 삶, 이게 소강 시대죠. 소강 사회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열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것이 지금 중국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절대 얘네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 땅으로는 육로로는 14개 국가에, 바다로는 6개 국가에 국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개 국가와 국경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 북한도 들어가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사이가 거의 안 좋아요. 그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얘네들은 내부에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장, 티베트, 내몽고, 위구르 이쪽 수시로 그냥 독립하려고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나라가 서구 동저형입니다. 심각한 서구 동저형입니다. 서쪽은 엄청 높은 산들 있죠. 히말라야, 텐샨, 엄청나게 큰 산맥들이 있습니다. 이 서쪽에. 그게 한 33%를 차지한대요, 산들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고비 사막, 이런 사막들. 그게 또 26%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경작을 할 수 있는 농경지는 동쪽에 있는 20%의 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농작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농작물을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십 년 동안을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 오수, 폐수 이런 것들, 또 중금속, 이게 땅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과 지질이 안 좋은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얘네들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땅덩어리는 큰데 히토리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석유가 없습니다. 이 나라 제가 저번에 한번 코멘트 썼는데 얘네가 석유를 거의 70%인가를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나라는 셰일 가스라든지 땅 파가지고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네가 석유를 또 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또 농산물이 100% 자급자족이에요. 넘어요. 수출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비교해가지고는 중국이 미국이랑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석유를 수입하는 곳은 말레카 항구를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남중국으로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중동에서 들어온 석유들이요. 그 말라카 해협이 어디가 있냐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싱가포르하고 미국이 2035년까지 해군 기지하고 공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연장을 했어요. 사용권을.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는 미국이랑 사이가 좋다 그랬죠.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5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둘이 싸우면은 그냥 미국이 여기 싱가포르 여기 말레카에 막아버리면은 걔는 석유를 수입을 못해요.
그럼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이유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 분배, 즉 구조적인 불평등, 인구의 15분의 1만 공산당이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관시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관시 없으면 서로 패스도 안 해주는 그런 나라인데 얼마 전에 졌잖아요. 걔네들 축구 또 졌잖아요. 거기다가 도시와 농촌의 분리, 그것도 일단 격차가 생기는 거죠.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헤이하이즈, 흑해자들, 호적도 없는, 호구도 없는 애들, 또 장가 못 가는 남자들 3천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다 나라에 대한 불순분자라는 거죠.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포텐셜한 불순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천안문 사태도 봤듯이 또는 홍콩에 있었던 민주화 사태 같듯이 중국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유학을 많이 보내거든요. 외국에 중국 애들이 한국에도 오고 다 많이 갑니다. 걔네들이 돌아가가지고 가만히 있을까요? 걔네가 바보라서 그럼 외국 나갔다가 외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보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코멘트 썼지만 중국의 북경대학의 유명한 교사 하나가 비판했다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런 민주화 세력 또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 또는 민주화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여기 이번에 펑슈아의 문제도 있었고 판빙빙의 사태도 있었고 짜오웨이 사태도 있었고, 얘네들은 뭔가 정보가 딱 하나 터지면 뉴스가 나오면 다 없애버려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양. 그러니까 정보가 숨기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죠? 중국 애들한테 잘못된 정보, 애국심에 고취,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 중국이 최고다, 이런 전략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뻑하면 우리나라한테 넣어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났으냐면 중국 애들이 설날 갖고 또 한번 붙었잖아요. 한국이랑 서경덕 교수가 하는 사람이 이거 루나 차이니스 유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중국에 니네가 왜 루나야 차이니스지 하고 나와가지고 개망신 줬잖아요. 한국 사람들 쟤네 떼거리로 그냥 몰려와가지고 온라인에다가 야 한국 니네가 왜 루나라고 써, 우리 차이니스 뉴이어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쪽팔리다고,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무슨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중국에 지금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식민지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에는 이렇게 쓸데없는 애국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얘네는 힘 있는 애들, 공산당 애들이 모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부들이 대안과 정책과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암투, 암살, 쿠데타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보내줬던 보실라오와 쩌윤캉이 합작한 쿠데타, 물론 실패했지만, 또 왕치산이라고 있어요. 부주석. 왕치산 지금 실각했잖아요. 시진핑의 오른팔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런 썰인 부지 많습니다. 지금 이거 잘 사는 나라는 이런 게 없죠. 못 사는 나라들일수록 썰이 많은 거죠. 암투, 뭐 암모, 음모 이런 게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달러를 해외에다가 옮겨놨잖아요. 싱가포르고 호주고 뭐 한국은 아니겠지만 뭐 한국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 돈을 돌려놨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북한과 같이 생긴다면, 즉 북한은 계좌가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교관들이 돈을 옮길 때 계좌 해체가 안 되니까 외교 전랑에 달러 집어넣고서 몸수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 신문에 많이 안 났지만 옛날에 외교관들이 이거 전랑 갖고 가다가 저 갱스터들한테 뺏겨요. 목숨도 잃었고. 그러면 그 외교관들은 그 돈 뺏기면 어떡합니까? 들어가면 분명히 처벌당하는데 한국에 와야죠. 미국으로 망명 가야죠. 그래서 한때 미국의 외교관, 북한의 외교관들이 저 망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 목숨 불안해가지고. 한국에도 많이 왔고. 왜냐면 돈 배달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외교 행랑은 터치를 안 하니까 거기다 달러를 넣는데, 터치는 안 하는데 갱스터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범죄 집단들이.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국의 외화를, 계정을, 자산을 동결해버리겠다 이래버리면 이건 난리가 나겠죠.
장쩌민부터 시진핑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중국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계좌가 동결된다면 시진핑의 언니 누나부터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진핑한테 야 미국이랑 척지지 마 제발 좀 이런 압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원로들이 왜 시진핑 전화하잖아요. 해마다 전화한다고 제가 코멘트 썼죠. 예, 얼마 전에 그 펑슈아이하고 저 썸씽 했던 그 장구어리한테도 18번째로 전화 드렸다 그랬잖아요. 문안 인사. 그 사람들이 압력을 넣었단 말입니다. 시진핑한테. 너 트럼프하고 제발 좀 척지지 마. 척지지 말고 사이좋게 가. 그래야 나도 돈을 쓸 거 아니냐라는 투로 자꾸 푸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얘네들은 첩 있잖아요. 첩들은 거의 다 미국 보내거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첩들이 거기 가서 보내는 돈 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 달러까지 동결돼 버리면 해외 나가는 첩과 첩의 애들까지도 지금 자기 애들이죠. 다 어려워지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원로 공산당 집권자들은 반미를 할 수가 없어요. 친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반미지만 밤에는 친미인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왜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정치인들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도. 왜냐면 당장에 달러가 동결되면 지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원로들이 시진핑에게 압력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나중에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전쟁 안 나고 지네끼리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달러를 못 쓰게 막아버리면 지금 북한이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봐서는 중국의 문제점은 얘네들은 중화주의가 너무 강해요. 중국 넘버원. 나머지 다 오랑캐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동이, 남융, 남만, 서융, 북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오랑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랑 외교예요. 난 오랑캐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전랑은 제가 전해드렸죠. 싸우는 늑대, 싸우는 일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야, 니들은 나는 상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왔던 애들이란 말이죠.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저기 성화 봉송할 때 한국에서 그때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티베트 독립하면서 막 이렇게 항의 시위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거기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지만 중국의 유학생과 공산당 애들이 와서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감히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두들겨 팼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해요 얘네들은. 왜? 얘는 전랑 외교고 얘는 중국 넘버원이기 때문에 중국 넘버원을 막는 애들은 그냥 가차없이 때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런 타이 뚜어란 말이 있어요. 런 타이 뚜어 중국에. 런은 사람이고 타이는 상당히나 뜻이고 뚜어는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라고 하고 다닙니다. 지네끼리.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문 사태 때 얼마 죽었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말 못해요.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파룬궁이라는 거 있죠. 파룬궁 저기 그 종교. 중국은 종교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파룬궁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보면 명동에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명동에 와서도 홍콩에서도 하고. 파룬궁 사람들 뭐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뻑하면 사람들 죽입니다. 예전에 대약진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중국이다 보니까 왜? 런타이 뚜어거든요. 이런 인명경시 풍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중국 애들은 민도가 낮습니다. 너무나 낮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중국인들 뭐 해외 관광지 민폐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럼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식사하실 때는 보지 마시고 식사한 후에 보세요. 왜냐면 밥을 못 먹게 돼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나 야만적이고. 얘네가 인구가 14억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변기, 양변기 있잖아요. 양변기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5억이나 된답니다. 5억. 그리고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데요. 그렇게 타는 놈들만 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정도로 이 낙후되어 있는 중국 애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제가 홍콩에 살 때 중국 공채로 전저 중국 자주 안 갑니다. 꼴보기 싫어갖고. 근데 가긴 가면 정말 심천은 잘 사는 동네예요. 홍콩보다도 GDP가 높은 동네입니다. 길거리 건물 보시면 놀래요. 근데 조금만 도로 사가지고 동관이라든지
지방 나가면 야 이거는 정말 그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그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청결하는 거 이런 거 화장실 이런 거 보면 아 말도 못해요. 좀 심천이 그렇다면 저 내륙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민도 너무 낮아요. 얘네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문화혁명이 있었잖아요. 66년부터 76년까지인가요? 그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선생, 학교 이런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학교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고 보이차도 없어졌잖아요. 보이차도 다 태워버리고 없었잖아요. 분소경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당시에 학교 교육을 배우지 못했어요. 60년, 70년대까지 거의 저희 나이라고 보면 되죠. 저희보다 조금 많은 사람부터 해서 그러니까 뭐 60대, 50대, 40대까지일까요? 70대부터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진핑이가 대학을 갈 때였나 보실라이 대학 갈 때는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 대학을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었답니다. 왜냐면은 뭐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애국심만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였고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왜냐면 내가 괜히 나서갖고 문화혁명 때 누구를 대변하면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옆에 누가 죽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죠. 그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괜히 내가 나서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는 거예요. 교양은 없고 아무 데서나 빤스 입고 수영하고 앉아있고 수영복이라고 그러고 다니고 앉아있고 샹하이 가면은 잠옷 입고 나왔고 잠옷을 걸어 다니고 그게 패션이고 샹하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대소변 그냥 막 싸잖아요. 여행 가고 기차 안에서도 공항에서도 뭐 백화점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유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중국이 과연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못 잡은다고 보고요. 일단은. 하지만 어느 정도 엄포는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의 중국은 이런 거죠. 유치원생인데 갑자기 덩치가 커진 거죠. 머리는 비었는데 몸이 커진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큰소리 빵치고 싶고 왜? 시진핑의 애국심 고취하는 프로그램이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정말 중국의 그 예전에 제가 짱꼴라는 무슨 뜻인가 시진핑과 보실라이는 또 중국의 만다리는 무슨 뜻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뭐 질문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은 제가 많이 커버를 하고 제가 대표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23분이나 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에 대해 더러운 민도를 확인할 때는 꼭 식사하신 후에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